안녕하세요. 홍성국입니다. 이제 경제가 안 보고 경제가 정치고 경제가 국제 질서가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는 민주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오랜 기간 걸고 있었는데요. 국민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들에게 언론에 잘 나지 않는 내용, 또 일반에서 관심이 좀 적지만 한국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코너를 매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1년이 돼가고 있는데요. 출범 시점할 때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2.5, 2.6 정도였습니다. 지금 평균 전망은 1.5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미국이건 또 유럽이건 중국이건 올 초부터 전부 다 경제 전망이 상향 반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어제 S&P에서 한국 경제 올해 성장률을 0.7로 또 낮췄습니다. 일본의 노무라 증권은 마이너스 0.4까지 노무라 증권에서도 제시할 정도인데요. 글로벌 IB들 1.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가운데 붉은색으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해 9월부터 올 연초까지의 상황인데요. 각국은 여기서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치열한 정책들을 내놨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시에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엄청난 금융시장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민생 대책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 결과 한국의 성장률은 단 한 번도 반등 못하고 계속 2023년 전망은 떨어지는데 딴 나라들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책은 한 6개월이나 한 7, 8개월 전에 정책을 만들어야지만 그 효과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6개월 이상 지난 다음에 효과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민생이 어려워지는 이 부분들은 지난해 4분기, 올 상반기에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것을 간파하고서 연초에 30조 원 추경을 요청했었고 약 7.2조 원의 물가지원금을 분명히 요구했던 거는 바로 이러한 경제 상황을 예측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책들을 주장한 것이고 지금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대로 두면 민생 큰일 납니다. 전세 사기 사건은 이제 서막에 불과하고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한계 차주들도 엄청난 위험에 쌓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생을 챙기기를 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FOMC가 끝났습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이제 올렸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무려 1.75%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역사상 가장 폭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버블이 붕괴되면서 미국 경제는 한국 경제 모두 어려워진 상황에서 1.5% 정도 벌어진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다 어려운 상황이고 시간도 짧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율을 보게 되면은 다른 나라 환율들은 달러가 약해지면서 금리를 거의 다 올렸으니까 달러가 약해지면서 자국의 통화가 강세인데 한국만 유일하게 올해 1월 말 1210원대에서 1340원대까지 환율이 절하됐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굉장히 이게 부담을 많이 느끼면서 뭔가 오는 게 아닐까 이런 느낌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대외 순금융자산이 굉장히 많고 GDP의 거의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위기가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오게 되면은 이 환율 관리 정말 중요하고 또 하나 어제 연준 의장이 얘기한 것이 금리를 당분간 안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올 연말까지. 그러면 지금 이자 부담이 2021년 대비 2022년에 2배로 늘었는데 이 상태에서 1년 이상 지속하게 되면 우리 경제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